우리가 연휴를 쭉 보내고 오늘은 분계 연습 1교시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31번부터 같이 한번 분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취득금액이 12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원인 이 기계장치가 진부화되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요, 장부금액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31번. 문제는 먼저 장부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장부금액은 취득금액이 12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원이므로 뺀 것이 바로 장부금액이죠. 그러면 90만원이 지금 현재 장부금액입니다. 그런데 진부화되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다 하는 말은 지금 이 90만원만큼의 장부금액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부금액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이 손상차손을 인식해 가지고 장부금액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장부금액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중에서 큰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여러분 순공정가치다 하는 것은 이제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공정가치하고 지금 사용가치가 있는데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값, 큰 값을 적용하라. 자, 그러면 따라서 장부금액을 얼마가 되도록 해야 돼요? 50만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해야 장부금액이 50만원이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는 장부금액이 9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0만원으로 고치려면 40만원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돼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제 분계를 쓰면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 40만원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발생시켜 주시고요. 대변은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설정하듯이 손상차손 누계액을 설정합니다. 여기 손상차손은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형자산이라는 말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손상차손. 손상차손 비용은 하나니까. 근데 대변에는 이제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하는 손상차손 누계액 계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형자산은 기계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그래서 기계장치 손상차손 누계액 해도 좋고요. 그래서 40만원.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차감 계정입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장부금액 90만원에서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 기계장치에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시켜주면은 이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이 더해져서 차감이 되죠. 그래서 120에서 70만 원 차감하니까 장부 금액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호산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2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당일 취득세 1,000만 원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토지 취득에 관한 분계 어렵지 않죠. 이거는 차변의 토지는 취득세 포함해서 토지의 취득원가로 봐야 됩니다. 2억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이 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차변에서,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네요. 자, 다음 33번으로 가볼까요? 아진상사의 투자부동산 전부를 2억 5천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전자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투자부동산 전부를 2억 5천에 매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받아야 했는데 어음으로 받았어요.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어음을 받았는데 왜 미수금이냐? 우리가 받을어음이라고 기록하지 않는 것은요, 받을어음은 우리 회계에서, 재무회계에서 매출 채권으로 분류를 해요. 지금 우리는 재고자산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하고 받은 어음을 받을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회계 과목은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2억 5천이 되겠네요.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산이 증가하겠고, 대변을 기록해 보면 대변에 투자 부동산 1억 9천만 원짜리를 매각한 거예요. 여기 1억 9천만 원이 투자 부동산의 취득 원가거든요. 그래서 대변은 투자 부동산 1억 9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은 뭐로 기록하느냐? 투자 부동산 처분이익.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기록하죠.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은 투자부동산 처분이익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이 되죠. 네. 자, 33번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가요? 네. 34번 분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사와 동일 업종을 영유하는 강진 기업을 매수 합병하고 합병대금으로 1,20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합니다. 합병일 현재 강진기업의 자산은 토지가 공정가치로 봐야 돼요. 우리가 산다면 이 가격에 사야 되니까 930만 원이고, 특허권은 공정가치로 봐야 됩니다. 140만 원 뿐이고 부채는 없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진기업을 합병, 즉 인수를 하면은 얼마에 주고 인수를 하면 되냐면 시가대로 주고 인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공정가치 930에다가 특허권 공정가치 140을 요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107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진기업의 순자산은 얼마로 인식해야 되느냐? 930만 원 더하기 140만 원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070만 원이죠. 그럼 1070만 원에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인수를 했어요? 1200만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1200만 원에. 그럼 얼마를 더 주었느냐? 한번 따져볼까요? 합병 시 순자산보다 더 지급한 비용은 뭐로 처리해야 되냐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그러니까 금액을 계산해 보면요, 130만 원이 되겠군요. 130만 원 더 돈을 더 지불했어요. 금액은 13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분계를 해봅시다. 자, 우선 차변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토지가 들어오죠? 토지. 그래서 차변에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합니다. 시가로 인식해야 돼요. 930만 원. 또 특허권이 들어오죠. 특허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공정가치로 140만 원. 이렇게 차변에서 자산이 증가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가. 자, 그러면 대변을 또 적어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대변의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 돼야 돼요. 우리은행이니까 거래처 우리은행으로 잘 토지 하시고. 얼마짜리예요? 1200짜리. 1200만 원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만 원은 여기서 영업권으로 기록한다. 영업권. 이렇게 하면은 토지, 특허권, 영업권 해서 합계가 1200이 나와요. 이거 전부 자산입니다. 차변에서 자산 증가도 1200이고 대변의 당좌예금도 뭐예요? 자산 감소죠. 네, 합병시 회계처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합병시 순자산보다 더 지급한 비용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네. 반대 상황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인수합병 때 순자산보다 더 낮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이 공정가치, 그러면 그냥 요것만 봐야 돼요. 영업권 뭐 낮게 했다고 그래서 뭐 인수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시키지 않고
그 낮게 지급한 것을 공정가치로 보고 여기 취득원가를 줄여주면 됩니다. 초과 지급한 거에 대해서만, 순자산보다 초과 지급한 거에 대해서만 영업권으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공정가치보다 낮게 지급했다면 그 낮게 지급한 금액 자체를 공정가치로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3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5번은 어떤 거래냐면은 당사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청하의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한 거래예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5,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매입했으니까 5,000,000원입니다. 그러면 저 수수료는 어떻게 하느냐?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요, 그냥 비용 처리해야 돼요. 취득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요거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요,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를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증권 딱 하나의 경우는 예외예요. 그냥 비용 처리예요. 그 비용이 뭐냐면 수수료 비용. 이 수수료 비용의 계정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코드를 찾아서 전산에 입력할 때는 영업의 비용 900번대 코드를 찾아서 회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증권과 같은 이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에서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영업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매입가액이 1%니까 50만 원이란 얘기죠. 5,000만 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10%는 500이니까 1%는 50만 원. 차변은 이렇게 되겠고요.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니까 대변이 이제 현금이 돼야죠. 대변은 현금 50,500,002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 100만 원인 공채를 액면금액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다만 공채의 공정가치는 75만 원으로 평가가 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한다면 시장에서 산다면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채권이 지금 75만 원이라 이거예요. 시장 가격이. 근데 우리는 100만 원에 샀어요. 법령에 의해서 액면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75만 원에 살 수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법령에 의해서 100만 원을 주고 사니까 25만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령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그러니까 공정가치보다 더 지급한, 추가 지급한 그래야죠. 추가 지급한 금액은 뭐다?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라. 자산의 취득원가다 이거예요. 여기서 무슨 자산을 말하느냐? 뭡니까? 유가증권 이 자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량을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차량을 구입하는 바람에 이 공채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은 유형자산인 차량 운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가 25만 원이고 그 다음에 75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단기 매매증권은 75만 원이고 대변에 전부 현금으로 매입했죠. 100만 원을.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100만 원이 되겠다. 네, 요거 알아두세요. 법령에 의해서요,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정가치보다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또 뭐 어떤 문제인가요? 37번이죠.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이것도 법령에 의합니다. 액면금액 2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175만 원이에요. 이것도 25만 원 더 줬네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예, 앞에 36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25만 원을 이번에는 토지로 봐야 돼요. 토지를 매입하면서 25만 원 더 추가 지급했으니까 토지가 25만 원이고 단기 매매증권은 175만 원이 되겠네요. (175만 원)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대변이 200만 원이 되는데 현금으로 매입했죠. 200만 원 이렇게 되신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38번 문제 볼까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을 하였던 상장법인 주식회사 우리상사의 주식 300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8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인 거죠. 그걸 처분했다는 겁니다. 300주를 한 주당 9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은 얼마에 처분했나요? 한 주당 900원이다. 그러면 300주 한번 곱해볼까요? 39, 27 계산기를 써보면 300주 곱하기 9,000원 해주시면 되죠. 270만 원에 처분을 했는데 들어온 건 얼마 들어와요?
수수료 8만 원 차감한 잔액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8만 원을 빼봅니다. 262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네, 계산 틀렸나요, 제가? 맞아요? 네, 262만 원. 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요게 262만 원이더라 이거. 아까 계산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요. 262만 원. 그렇죠? 네.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가 나갔냐면 단기 매매 증권 얼마에 산 거예요? 장부 금액에 산 거예요. 300만 원. 300만 원에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300만 원짜리를 처분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를 270만 원에 처분했는데 수수료 빼고 나면 262만 원 받았어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38만 원이 처분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안 하고 이 비용에다 더해버려요. 그냥 처분할 때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다가 가산한다. 더해버립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개념 과목 만들 필요 없어요. 조금 전에 앞에서 몇 번 문제에선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는 수수료 비용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개념 과목을 만들면 틀립니다. 처분 손실에다 더해버려. 만약에 더 받아가지고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될까? 처분 이익에서 빼버립니다. 예. 이익이 났을 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에는 가산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9번. 네, 분계 연습 굉장히 많아요. 분계 연습 문제가 한 120개 정도 있습니다. 자, 39번은 어떤 거래인가 볼까요? 단기 보유 목적으로 전년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세진의 주식 1000주를 1,500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처분 대금은 거래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답니다. 증권거래세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이 증권거래세 또는 거래수수료 모두 처분 손실에는 가산하고 처분 이익에서는 빼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차변에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자, 1000주를 1500에 처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만원 뺀 돈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에서 만원만 빼면 1499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에 들어온 것이 1499만 원. 그리고 대변을 우리가 또 적어 보겠습니다.
12월 5일 날 이걸 얼마에 샀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네모 박스에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5일에 취득할 때 2,000주를 주당 18,000원에 취득했었고요. 취득 부대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단기 매매 증권이지 않습니까?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보유 목적의 유가증권을 살 때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더하질 않아요. 그냥 이건 비용 처리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당 취득 금액이 18,000원짜리예요. 그러면 1,000주의 취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18,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800만 원이다. 1,000주 곱하기 18,000원 하면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거 1,800만 원이 아니네. 여기 보니까 전년도 12월 31일 날 주당 16,000원으로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1,600이 돼야 돼요. 1,800이 아닙니다. 왜 1,600이냐? 12월 5일 날은 1,800이었지만 주당 18,000원이었지만 결산일에 주당 16,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작년에 평가 손실로 한 주당 2,000원씩 200만 원을 평가 손실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할 때는 금년도에 처분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은 1,800이 아니라 1,600 상태예요. 네, 요 밑에 내용 박스에 있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또 45,000원 나갔네요. 증권 거래세. 그러면 대변에 현금 45,000원을 기록해 볼게요. 현금이 45,000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봅니다. 만약에 요 증권 거래세도 보통 예금에서 차감돼서 들어왔다면 간단히 여기서 빼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별도로 현금으로 다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대변에 현금을 기록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대변의 합계에서 차변의 합계를 한번 빼볼게요. 계산기를 딱 꺼내서 대변의 합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160,450,000입니다. 이게 1,645,000원 빼기 차변이 1,499만 원이 들어온 거죠. 이걸 빼면은 105만 5천 원이 지금 차변이 작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에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얼마를요? 이만큼을. 그러면 차대변이 이제 딱 맞아요. 네, 39번 조금 복잡하죠. 네, 증권거래세라든가 수수료는 여기 수수료 비용이나 이런 걸로 세금과 공과나 이런 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 어디에 반영됐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다 반영된 거예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네, 단기 매매증권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40번 문제로 가볼까요? 2월 1일에 단기 매매증권인 우리전자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을 했답니다. 매각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매각 대금이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우리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 현황은 다음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며 단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 네, 평균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딱 두 줄밖에 없으니까 평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매각한 거는 나오는데 이 500주를 얼마에 샀다고 할 거냐 이거예요. 300주는 7일날 샀고 1월 7일날 또 나머지 100주는 이 안에 들어있겠죠. 400주 1월 26일날 샀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기록하는 것을 이날 단가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날 단가 적용해야 되느냐 평균법으로 적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 취득금액 더하고 주식수 더해가지고 나눠서 취득단가를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네, 한번 구해볼까요? 3960 000 더하기 5000 000 하면은 896만원이 금액의 합계죠. 나누기 700주죠. 700주 해주면 12,800원이에요. 이 12,800원을 취득단가의 평균으로 봐라 이거예요. 12,800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문제에서 평균 취득 단가를 산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평균 취득 단가를 산출을 했더니 12,800원으로 나왔죠. 이동평균법을 이용해라 했으니까. 예. 자,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받은 돈이 얼마인지 한번 입력해 볼까요? 계산해 볼까요?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얼마가 들어왔느냐? 500주 곱하기 13,000원을 계산기로 두들기고요. 500주 곱하기 13,000원. 그러면 650만원인데 25만원 수수료 제외하고 들어왔죠. 그러면 650이 아니라 625만원이 되겠군요. 차변의 보통예금은 62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로 기록해야 돼요? 12,800원에 구입한 주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500주를 곱해보세요. 500주 팔았어요. 곱하기 얼마짜리요? 12,800원짜리. 그러면 640이 되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640만원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차익이 차변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15만원. 이것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15만원. 그러면 차변합계 640, 대변합계 640이 딱 되겠죠.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신다. 네, 41번. 이것도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인 기흥전자의 주식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300주를 22,000원에 매각하고 5만원 뺀 차감한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현금을 받았습니다. 기흥전자 주식은 모두 2월 10일에 주당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시 수수료 등 재비용이 7만원 지출되었고 주식 매각 시 분계를 하시오. 자, 취득할 때 비용은요, 취득원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19,000원에 산 주식을 22,000원에 매각했으니까 이제는 좀
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계산해 볼까요? 네. 300주 곱하기 22,000원을 해 본 다음에 그러면 660만 원인데 다 안 들어오고 5만 원이 차감한 잔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655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655만 원. 5만 원 차감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를 처분한 거냐면은 19,000원짜리입니다. 19,000원짜리 300주 처분했죠? 19,000원에 산 거. 그래서 300주 곱하기 19,000원 한번 해볼게요. 300주 팔았고 이것은 19,000원에 구입한 것이다. 네, 이렇게 300주 곱하기 19,000원. 예, 570만 원짜리. 570만 원에 이게 원가가 되는 거예요. 570만 원. 그래서 65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제 이익이 발생했죠. 대변에 가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처분 이익은 바로 요 차액만큼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계산해 볼까요? 655만 원. 85만 원이 차액이죠. 그래서 85만 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수수료 안 나타나 있죠? 여기 지금 분계에 이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9,000원에 사가지고 22,000원에 팔았으면 한 주당 3,000원 이익 본 거잖아요. 그러면 300주니까 원래 90만 원 이익 본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 빼고 나면 85만 원 이익 봤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42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네. 당사는 우진 상사가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2년 후 매각할 목적으로 현금 취득했습니다. 자, 유가증권을 2년 후에 매각할 것이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자, 맹면금액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발행금액으로 산 거예요. 취득하는 사람은 회계 처리를 할 때 뭐 액면금액 이런 거 회계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진 상사가 발행한 회사를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요 발행금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42번은 주어진 자료를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고민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을 매입한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에 매입했어요? 그 발행 금액으로 9,520,502, 580원 요걸로 매입한 겁니다.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그랬죠. 대변은 현금 9,502,580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이 채권을 취득한 회사는 분계 간단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답입니다만 만약에 문제를 싹 바꿔서 우진상사의 회계 처리를 해봐라. 그건 좀 복잡하죠. 그러면 문제는
우진상사 거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진상사의 회계 처리도 한번 밑에서 써볼까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돈을 이제 받았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차변의 현금. 발행 금액으로 받은 거죠. 9,502,580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우진상사는. 대변에 사채를 발행했죠. 대변의 사채라는 비유동 부채가 증가하는데 사채는 액면가로 항상 기록하는 겁니다. 1,000만 원. 만기 때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대변의 부채를 1,000만 원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차액이 나오잖아요. 예, 얼마인지 한번 차액을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에서 빼기 9, 502, 580 49만 7,420원이 나오죠. 이것을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우진상사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회사는 그냥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43번 표시해 두시고요. 43번 표시해 두시고 우리가 다음 분계 시간에는 43번부터 분계 연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